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비전 코치 손재모의 성공 노트.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인생은 내게 주어진 시간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이 모이면 하루가 되고요. 하루가 모이면 한 달이, 그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는 거죠. 그런 1년들이 모이면 결국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명언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명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네, 이 말인데요. 이 말 들으면 하루를 도저히 헛되이 살 수 없겠더라고요. 내 오늘이 누군가는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하루를 그냥 흘려 보낼 수 있습니까? 그죠? 예. 자, 근데 또 하나는요. 불행한 오늘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이 내게 하는 복수이다. 라는 말입니다. 와, 이 섬뜩하지 않나요? 그 지금 불만족스러운 나의 현실이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그 시간이 나한테 복수하는 거다. 와, 이거 뭐 매 시간을 알차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결국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성공한 삶의 방법이란 얘기들이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소중한 시간을 잘 쓸 수 있을까? 이게 또 이제 하나의 숙제인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그 시간이 무한하다는 착각 때문인 거죠. 우리는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게 되고요. 시간은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과 같이 유한한 자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뭐 더 이상 시간도 무의미해지잖아요.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이유는요. 시간 자체를 관리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아래 시간표 이거 우리 일일 계획표 이 추억 돋죠. 이거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초등학교라 그래야 되네.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우리 어릴 적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만들어 봤던 기억 나지 않으신가요? 이거 어땠었나요? 잘 지켜지시던가요? 그 절대 한 번도 지켜보지 못한 시간표인 거죠. 저 한 번도 못 지켜봤어요. 이게 단순히 시간을 나눠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 이게 신의 영역이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반드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오전 공부 시간, 오전 공부하는데 엄마가 심부름 시켜요. 그러면 저거 꽝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에이 밥 먹고 하지 뭐 이렇게 돼서요. 절대 하루도 제가 저걸 완벽하게 지켜본 적이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밀리면 끝장이에요. 줄줄이 다 밀려요. 자, 그래서요. 시간은 절대 관리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건 그 신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선 시간의 정의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시간이란 게 뭐죠? 시간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웹스터 영어 사전, 그러니까 웹스터 영영 사전, 영어 사전인 거죠. 웹스터 사전에 보면 시간의 정의의 여러 가지 정의 중에요. 한 가지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물론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한글로 해석한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이벤트의 연속적인 체계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이 그 시간에 대한 정의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예. 이 정의 속에서 우리는 시간 관리의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 사건들의 연속적인 체계라는 겁니다. 즉 사건들, 이벤트들, 그죠? 그 사건들이라는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결국 시간 관리라는 건요. 그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간이란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 하는 거 그거를 관리해야지 그 일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관리하려 들면 실패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시간 관리는 곧 사건 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래 보시면 운동, 독서, 잡
잡담, 뭐 택배 받기, 이발, 가족과 식사, 자녀와 대화, 전화 받기, 세차, 병원 가기, 친구와 커피 마시기, 가족 여행, 레포트 쓰기, 영화 보기, TV 보기. 아이고 숨 차라. 예,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많은 사건들을 관리하는 것이 곧 시간 관리의 핵심인 거고요. 이 수많은 일들 중에서 소중한 것을 구별해내서 먼저 시간이란 자원을 사용하는 게 그 성공한 삶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 소중한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간 관리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관리 전문가가요. 하루는 이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냈어요. 어떤 문제를 냈냐면 테이블 밑에서 큰 항아리를 꺼내 가지고요. 그 속에 큰 돌을 하나씩 넣어 가지고 항아리를 채웠어요. 그리고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네라고 대답했죠. 근데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면서요. 다시 조그만 자갈을 한 움큼 꺼내가지고 항아리의 빈 곳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요렇게요. 예. 그리고는 다시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글쎄요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까 왜 이제 틀렸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자 다시 전문가가요. 모래 주머니를 꺼내가지고 항아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래가 이 그 빈 곳을 찾아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모래로 가득 찬 항아리를 본 학생들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전문가는 다시 물을 한 주전자 꺼내가지고요. 항아리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차지 않았었네요. 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한 학생이요. 바로 손을 들더니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다 찼더라도 빈 곳을 잘 찾으면 다른 스케줄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즉시 아니오라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만일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실험에 주는 의미가 뭔 것 같으세요? 그렇죠. 결국요. 저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돌 먼저 넣지 않고요. 물부터 부어요. 그리고 모래를 붓고요. 그러면 모래 붓고 나면요. 그 다음 자갈 못 넣어요. 저기요. 아니 물을 다 붓고 모래를 부으면 그래도 들어갈까? 하여튼요. 작은 거부터 넣으면 결국엔 큰 걸 못 넣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는 큰 돌과 작은 돌에 해당하는 일들이 각각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소중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요. 근데 이게 시간 관리를, 인생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소중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 관리 책이나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 그러는데, 그 아이젠하워라는 분이 만든 시간 관리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차지하는 사건들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든 기준이 되는 도표인 거죠. 이 도표를 잘 이해하면요. 큰 돌과 작은 돌, 즉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는요. 중요함과 긴급함의 기준으로 이 4가지 종류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 1사분면 제1영역은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입니다. 왼쪽 위요. 1이라고 쓰여 있는 영역요. 이곳의 일들은요.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요. 가족이 사고를 당했어요. 아이가 다쳤어요. 뭐 응급 상황이에요. 의사로 치면 응급실에 막 환자 실려온 거예요. 고객 응대, 클레임, 마감이 임박한 업무, 내일 당장 막 상사가 내라 그런 레포트가 있어요. 또는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제가 너무 아파요, 갑자기.
왜 이런 것들요. 이거 당장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필수의 영역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사분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인간관계, 건강관리, 자기개발, 그다음에 휴식이나 재충전, 가족과의 어떤 대화, 아이들, 와이프, 남편과 이런 거 대화, 그다음에 자기 성찰, 나를 들여다보고요. 미래를 계획해보고 목표도 세워보고 이런 거죠. 예. 이 영역의 일들은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잘 미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영역의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리더십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영역의 일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지 않고 잘 미루잖아요? 이걸 안 하고 잘 미루게 되면요, 이 일들이 나중에 왼쪽, 즉 필수 영역으로 이동해요. 예,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강관리를 평소에 안 하면요, 병이 나요. 그러면 그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나는 매일 바빠. 나는 매일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사분면, 그러니까 필수의 영역의 일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은요, 예, 평소에 리더십의 영역의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쁘다는 건 절대 좋은 얘기가 아닌 거죠. 예, 예, 게으르다는 거예요, 사실요. 바쁘다라는 거는요. 예, 그래서 이 오른쪽의 영역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2, 4분면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1, 4분면의 일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자, 세 번째 영역은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예. 어떤 일들이 있냐? 아이들 등하고 피격, 카톡, 문자, 전화, 그다음 택배 받기, 거절 못하는 경조사, 약속 없는 방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영역은요. 뭐라고 부르냐면 속임수 영역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자칫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요. 쏟기 쉬운 일들인 거죠. 예, 당장 울리는 전화나 카톡은 사실 이게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급하게 울리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대응하려고 들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쏘가요. 예, 그래서 이 영역의 일들은 속지 않기 위한 현명한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역은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인터넷 서핑, 우리 왜 인터넷 뭐 메일 확인하러 갔다가 막 뭐 이렇게 기사 같은 거, 연예 기사 같은 거, 막 가십 기사 같은 거 보고 막 1시간, 2시간 막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게임, 오락, 잡담, TV 보기, 음주 가무, 2, 3차로 이어지는 음주 가무, 유튜브 알고리즘, 요즘 저게 문제죠. 유튜브 보다 보면 막 띄워주죠. 그러다 뭐, 그거 한두 개 보다 보면 따라 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은요, 낭비 영역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일들인 거죠. 반드시 줄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영역에는 이게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의 영역, 즉 2, 4분면에 있는 영역의 일들을 미루기 시작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일들은 필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필수 영역은 급한 일들이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필수 영역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 일들을 해결하고 나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뇌가, 머리가, 몸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낭비 영역으로 남은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예. 왜 우리 이렇게 급한 일들에 쌓여서 지내신 분들 보면요. 그 일 다 끝나고 하루를 마치고 나면 왜 술 한잔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또는요. 평소에 가족과 대화가 없이 지내다가요.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내가 막 이혼을 요구해요. 그죠? 난 못 살겠어 그러면서. 그럼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매일 술 마시게 되죠. 그리고 고민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낭비 영역의 시간이 많아지죠. 이해 가시나요? 그죠? 자, 어떤 영역이 큰 돌이고 작은 돌인지 구별할 수 있겠죠. 예. 가로선 위의 일들요. 가로로 줄을 그어서 위의 일들, 즉 1, 4분면, 2, 4분면의 일들이 대부분 소중한 일들이고요. 가로선 아래의 일들, 3, 4분면, 4, 4분면이 그렇지 않은 일들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로선 위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로선 왼쪽과 가로선 아래에서 산다고 하고요. 결국 리더십 영역의 일들은 많이 하고요. 예, 그 2번 영역이죠. 예, 이거 많이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많이 하게 되면 필수 영역의 일들은 줄어들게 돼서 적게 하게 돼요. 예, 1번은 적게 하게 되고요.
적게 해야 되고요. 예, 속음수 영역인 3번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요. 선별해야 됩니다. 선별. 그리고 낭비 영역인 4번은요. 무조건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고 사건을 관리해 간다면 시간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과거의 시간 관리 방법은 일정에다가 시간이란 틀에다가 무조건 일들을 끼워 넣는 방식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것저것 막 넣는 거죠. 1사분면의 영역, 2사분면의 영역, 3사분면의 영역, 4사분면의 영역 막 되는 대로 막 시간의 뭉텅이들, 사건의 뭉텅이들을 막 집어 넣다 보면 2번의 영역, 즉 리더십의 영역의 일들은 항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데 급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밀려요. 저기 밑에 보면 2번만 쪼르르 있잖아요. 이거는 운동 덩어리고요. 이거는 가족과의 대화 덩어리고요. 이거는 자기개발 덩어리고요. 이건 독서 덩어리고요. 뭐 이거는 미래 계획 덩어리고요. 항상 밀려 있어요.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인생에 발전이 없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성공적인 시간 관리는 어때야 되냐 하면요. 이런 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소중한 것. 큰 돌을 먼저 넣고 나머지를 채워가는 방식이어야 하는 겁니다. 설사 큰 돌을 넣었는데 나머지를 할 시간이 없어.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의적 미루기. 예,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발을 못했어. 아이 그럼 이발 내일 하면 되죠. 예, 오늘 와이프랑 약속을 했어. 어디 바람 쐬러 가서 우리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기로. 근데 오늘 목욕을 해. 목욕이 비교가 좀 그런가? 예, 뭐 어쨌든 사소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사소한 일을 미루면 되는 거죠. 예, 아니하고의 그런 귀한 시간들을 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게, 성공적인 시간 관리는 큰 돌을 먼저 넣는 방식이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렇게 내 시간 속에 소중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요. 결국 시간은 나에게 복수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이라는 또는 성공이라는 선물을 나한테 잔뜩 안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도움이 되는 시간 되셨나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요. 예,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